전반 5분 만에 첼시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클루셉스키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수비수 맞고 굴절되어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전반 10분. 완벽한 찬스를 내줬으나 우리의 비카리오가 기가 막힌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정말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가 극찬했던 비카리오였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전반 12분 손흥민 선수의 원샷 원킬 추가골이 나왔는데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 선언되었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도 정말 아쉽다, 너무 멋진 골이었는데 운이 없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동점골이 나왔으나 VAR을 통해 핸드볼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앞전에는 로메로 선수가 다소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일단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7분 카이세도의 동점골이 나왔는데요. 옵사이드 선언이 되었고 VAR로 확정이 되었고 로메로의 태클도 VAR 했는데요. 너무 쫄리는 순간. 아까부터 다소 거친 모습을 보여준 로메로 선수인데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로메로의 태클이 위험했다는 심판의 판단에 퇴장이 선언되었고 존슨을 빼고 다이어를 투입시키는 토트넘입니다. 우려했던 다이어 선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비카리오 선수가 방향을 잡았으나 아쉽게 들어갔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워낙 높고 오른쪽의 포로 쪽에 스털링이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냈고 계속해서 불안한 토트넘이었는데요.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반 44분 판더벤 선수가 햄스트링이 올라온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며 결국 교체 아웃되었고 선수 보호 차원으로 메디슨까지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시키는 토트넘입니다. 전반 로스타임 막판에 VAR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저게 의도적이지 않은 건지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냥 넘어가면서 전반 1대1로 마쳤습니다. 전반을 마친 직후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전반적으로 다 낮은 상태입니다. 골을 넣은 선수들만 점수가 좀 나왔네요. 소파스코어의 평점도 비슷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54분 우도지 마저 옐로카드를 한 장 더 받고 퇴장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태클하지 않아도 되는데 평점심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현지 팬들은 당신의 계절은 끝났다. 빨리 게임을 바꿔야 한다. 최악이다 바보 녀석. 빨리 뺏어야 했어요. 그와 로메로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로메로가 머리 없이 플레이한 것을 보고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9명이 플레이하면서도 팀 컬러를 잃지 않고 라인을 올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철학을 굽히지 않는 토트넘입니다. 후방이 계속 뚫리면서 위기가 계속되었지만 비카리오가 엄청난 선방을 보이면서 몇 차례의 위기에 벗어났습니다. 현지 팬들은 어떻게 공이 네트 밖에 있는 거지? 그는 오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최고야 등의 반응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결국 74분과 후반 추가시간 첼시가 골을 만들어냈고 토트넘은 홈에서 4대1로 패배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된 것이 안타까웠고 로메로부터 시작된 재앙이 판더벤의 햄스트링까지 정말 최악이었는데 여기서 우도지의 뜬금포 태그를 또 한 번 하면서 퇴장. 정말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심판 판정도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첼시 홈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 홈이었는데 말이죠. 오늘 패배에 대해 현지 팬들은 싸움을 벌인 9명의 남자들에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퍼포먼스, 빌어먹을 결과, 망할 상황,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9명의 남자들과 그들을 앞질렀습니다. 결국에는 수적 열세 때문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말 멍청한 결정들 중에서 선수들이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더벤이 너무 오래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오늘 2명의 선수들이 매니저와 팬들 그리고 클럽을 실망시켰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게임을 망쳤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한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명의 남자들과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장기적인 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빠른 사격 타이틀이 아닙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상위권 팀들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이 시기에 더 도망갔어야 했는데 토트넘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부터 살펴보시죠. 심판은 게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오늘 경기의 절반 이상이 VAR로 진행되었다. 역겹다. VAR은 없어져야 한다. 다이빙했던 스털링이 옐로카드를 안 받은 점. 팔꿈치 가격했던 리스 제임스가 퇴장당하지 않은 점은 납득할 수 없다. 4골 불합격, 2골, 레드카드 1장.
노골적인 레드카드 2장, 전반전 옐로 감독, 큰 부상 2장. 이것이 바로 바클레이즈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동기가 있어서 각별한 분들도 있으시고 모두들 대학 입학 때의 동기나 회사 입사 동기 등 다양하게 동기들이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와 입단 동기였던 선수가 인터뷰 도중 손흥민에 대해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단 동기였던 비머 선수인데요. 입단 동기로 무척이나 친밀해지면서 찐친, 절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절친 입단 동기가 말하는 손흥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에 입단했던 케빈 비머가 둘의 브로맨스를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 센터백 비머는 영국 디 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과거 토트넘 시절을 돌아보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면서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뛰고 훌륭하게 조화된 라커룸의 일원이 된 것은 꿈을 이룬 것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 약 362억 원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 비머 역시 독일 쾰른에서 430만 파운드 약 71억 원에 합류했습니다. 둘은 비머가 2017년 스토크시티로 떠날 때까지 2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요. 비머는 여름휴가 때 손흥민과 함께 한국을 찾을 정도로 친숙했습니다. 둘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로 친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입단 동기다 보니 서로 독일에 있다가 낯선 잉글랜드 축구에 같이 입단한 것만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인격에 반해 친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토트넘 주장이 된 손흥민은 비머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며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지만 케빈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당시 22세였던 비머는 손흥민은 당시 독일어를 구사하는 선수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지 몇 주 후 팀에 입단했다면서 그의 독일어 실력에 정말 놀랐다. 레버쿠젠과 함부르크에서 뛰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좋았다고 손흥민의 첫인상을 기억했습니다. 이어 비머는 나와 같은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그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아주 친절했다. 항상 유쾌하고 긍정적이었다면서 그는 팀에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져왔다. 우린 첫날부터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그는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손흥민에게도 좋았다. 처음 손흥민의 영어 실력도 최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함께 했다면서 훈련할 때나 훈련 후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도시를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서로 의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머는 내가 토트넘을 떠난 후 그의 실력은 매 시즌 향상됐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변하지 않았다. 항상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그의 수준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는 것은 독특하다. 그는 정말 최고 중 한 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비머는 손흥민의 집에 가면 그의 어머니가 항상 요리를 해주셨다면서 정말 좋았다. 그의 부모님도 매우 겸손하고 정말 친절했다. 그의 문화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의 아버지는 항상 손흥민에게 매우 엄격했지만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매우 프로페셔널했고 손흥민과 그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머는 손흥민과 함께 한국을 돌아다닌 일화를 떠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내가 손흥민에게 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는 아니야.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라고 손흥민의 겸손함에 놀라워했습니다. 또 그는 정말 미친 경험이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면서 손흥민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만 볼 수 있었고 레스토랑의 특별한 방에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손흥민을 알아보고 열광했다. 모두 손흥민은 알았다면서 도시의 모든 광고판에 손흥민의 얼굴이 있었다고 서울에 함께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손흥민이 2016년과 2017년 토트넘에서 놓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 가장 친한 친구보다 더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